안녕하세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7, 8화를 보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이 식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도님이랑 정목님이 확신의 커플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목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도는 이런 정목의 마음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겁니다. 사실 이도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거예요. 왜냐면 하루 전만 해도 나는 너다. 그러면서 계속 너인 이유, 너밖에 없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만 보면 하트 뿅뿅이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대화 중에 한숨이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결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솔직히 우리 이런 경험 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분명히 나를 좋아한다고 계속 표현하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이 사라진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그때 느꼈던 당혹감, 허탈함, 위축감 이런 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린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누굴 좋아하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훅 식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 어찌할 수 없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목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정목은 이도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의 어떤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이 이 7화, 8화에서 잘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목님이 잘못한 것도 있죠. 마음이 흔들릴 순 있지만 그에 대한 마음 표현을 이도님에게 정확히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안 헷갈리게 할게 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미흡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각각의 행동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별의별 행동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표현을 해야 오히려 상대방에게 덜 상처를 주는 거구나를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가고 성장해가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도님은 정목님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한 공간에 있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해졌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겠죠. 그래서 이도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1번, 계속 1대1 대화를 신청합니다. 잠깐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 대화 신청이 급속도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지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계속 침묵하시면서 뭔가 확답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어두운 딥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 바빠서 얘기하기도 힘들다. 나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했는데 이 옷 입었는데 이 귀걸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정목님 옆을 떠나지 않거나 정목님이 어디를 못 가게 잡아두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사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 계속 확신을 받고 싶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고 불안하니까 붙잡아 두고 싶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이도님이 이렇게 행동할수록 정목의 마음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고 한숨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나쁜 역할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정목님은 이도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마치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을 기대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원하는 게 뭔지 뻔히 보이는데 줄 수 없는 자신이 나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고요. 동시에 무언가 확답을 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목의 마음이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은 그 관계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심리학에 자기인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인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나의 행동을 바탕으로 감정을 추론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정목님은 나는 이도와 대화할 때 한숨이 나오고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도를 좋아하지 않나 봐.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감정적으로 지연님한테 흔들리고 이도님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도님이 쫓아오는 행동을 반복하면 오히려 이것은 정목님이 달아나고 싶어 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목님은 내가 자꾸 달아나고 싶어 하네 라는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아 진짜로 이도님은 아닌가 보다 라는 자기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식은 게 느껴질 때 물론 화가 나고 속 상하고 뭐야 이게 나 가지고 논 거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 사람의 변덕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마음이 확 식어서 아예 됐다 라는 마음이 들면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 상태라면 상대방의 마음 변화에 대해서 비난해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어차피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돌리진 않잖아요. 죄책감은 죄책감이고 마음이 식은 건 마음이 식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붙잡을 수 없거든요. 막 죄책감을 주면서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썸남, 썸녀로 관계가 규정된 상태 자체가 정목님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이도님이 너 아직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내가 1번 맞지? 우리 썸 맞지? 우리 양방향 맞지? 이렇게 계속 확인하려고 하면 정목은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라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이 타이밍에 구석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숨통을 좀 트여줄 것 같아요. 어차피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정목님도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또 맞는 얘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얘기해보고 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하고 좀 딥한 얘기는 짧게 끝낼 것 같아요. 계속 딥한 얘기를 해봤자 뭔가 정목님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나한테 미안해야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간단하게 끝내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랑 결이 맞네, 재밌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집중할 것 같거든요. 흔들리는 상황에서 확정을 요구하면 나에게 마이너스인 결론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니까 지금 결정할 거 없어, 천천히 고민해봐 라는 스탠스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미안해라는 답이 안 나오도록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목의 마음이 턴하기를 기다려보는 거죠. 저와 한 대화가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 고민하고 흔들렸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준 상대에 대해서 고마울 수도 있죠. 그래서 승리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굉장히 승부욕도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넓은 그릇으로 좀 기다려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선택해 볼 수 있는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은 우리는 흔히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막 곱씹으면서 그 하나하나 다 돌려보면서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곱씹으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가 쉬워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아니었던 거죠. 이도님은 정말 귀엽고 밝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단지 서로의 결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내가 매력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런 마음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 그런데 나는 뭔가 더 트라이를 해보고 싶을 때 항상 내 마음 안에 트라이를 해볼 거야. 근데 아님 말고 나를 못 알아본 네가 손해지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데 어쨌든 나는 너가 좋으니까 끝까지 해볼 거야. 스스로에게 셀프톡을 하시면서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서툴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신간 나 때문에 힘든 나에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